네, 이번에는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 톱10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제가 기대하던 선수들이 나왔거든요. 누가 박성현 선수.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지만. 아니 어떻게 또 그렇게 또 인터뷰를 잘해 오셨어요. 박수 쳐드려야지. 예상은 했지만 정말 네. 너무 많은 팬들이 네. 대회장을 찾아주셔서 나 너무 까불었나. 그대로 내주세요. 네. 박성현 선수가 사실 작년에도 이 대회에 출전을 하긴 했지만 작년에는 좀 해프닝의 주인공이었을 뿐이지 네. 뭐 순위권에 든다거나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대회 때는 아주 멋진 기량을 또 예전의 기량에 버금가는 기량을 또 보여주면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 덕분에 이 갤러리 분들도 아주 좋은 또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정말 저도 옆에서 보는데요. 무슨 콘서트장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우리가 중계만 보고 있어도 누구 이제 네. 따라다니는지 그게 보이잖아요. 네,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대회 때 사실은 이제 박민지 선수가 우승을 했지만 네. 정윤주 선수가 이제 준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 연장전까지 가는. 네, 사실 참 이때 저도 2회 연장전까지 그쵸, 갔었잖아요. 그래서 1회차 이제 연장전 갔을 때 첫 번째 저는 박민지 프로가 이거 분명히 무조건 넣겠다라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걸 요만큼에서 네,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안 좋았어요. 왜냐면요. 우리 정윤지 선수가 그 전까지만 해도 그 18번 홀에서 계속 그 버디를 잡았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반대로 박민지 선수가 1라운드에만 버디를 잡았고 나머지 2, 3 계속 못 잡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정윤지 선수가 이길 수도 유리하겠다. 있다. 네.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단번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딱 첫 번째 치자마자 왼쪽으로 딱 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몸이 굳어 있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비가 좀 왔잖아요. 맞아요. 비도 비가 좀 많이 와서. 와서 사실 선수들이 좀 힘든 상황에서 이제 경기를 좀 치렀는데 박민지 선수는 근데 뭐 어쨌든 정윤주 선수가 올해 첫 우승을 할 때 연장전에서 우승을 했었고 네, 연장에 맞습니다. 상당히 강한 선수라는 인상을 그때 심어줬었는데 5차 그렇죠, 맞아요. 연장이었잖아요. 네. 그냥 연장도 아니고 맞아요. 5차전까지 갔다가 이거는 우승을 했다는 거는 그때 기억나세요? 4차 연장 때 지한수 선수가 요만큼 붙였는데 그걸 지한수 선수가 빼면서 네. 기회가 다시 생겼고 5차 연장에 뒤집고 우승을 했잖아요. 그럼요. 네. 어떻게 있겠어요, 그거를. 근데 박민지 선수도 돌이켜보면 그 연장전에서 한 번밖에 안 졌던 선수 5번 중에 4번 이기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4번 이기고 이기고 한 한 번밖에 번만 네. 그렇죠. 연장이 굉장히 강한 선수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민지가 연장에서 진다는 건 사실 상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연장 첫 번째 홀에서 이렇게 짧은 버디 퍼팅을 놓치니까 저는 요거 또 정윤주 선수가 좀 기회가 있겠다는데 정윤주 선수가 운이 안 좋았어요. 그 2차 연장 중간에 때. 또 네. 빠졌잖아요. 아니. 네, 돌 있는 쪽으로 빠져가지고 아차차 했거든. 아차차. 저는 거기서 벌타를 맞고 이렇게 네. 드롭을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냥 거기서 그냥 치더라고요. 찍어쳤는데 네. 그래도 잘 네, 갔어요. 갔어요. 하지만 이제 박민지 선수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었죠. 네, 어쨌든. 너무 잘 붙였어요. 네, 정윤주 선수는 되게 만족스러워했대요. 음.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내가 너무 아쉽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기는 뭐 최선을 다했고 그 경기를 내가 뭐 원래 우승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대회가 아니었었는데 마지막 날 기회가 와서 운 좋게 이제 연장을 갔기 때문에 자기는 뭐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뭐 아쉽거나 뭐 아깝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왜 안 아깝겠어요. 그럼요. 같은 또 소속에 맞아요. 몸담고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네. 올 5월에 박민지 선수가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우승을 했잖아요. 그때 정윤주 선수가 준우승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참 무슨 정말 하늘의 장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또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이런 느낌으로. 또 정윤주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한 거죠. NH투자증권에서는 박민지 다음엔 나다. 뭐 이런 포지셔닝을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정윤주 선수가 이번 이 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뭐 연장전에서 졌다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웠다. 네, 다음에 언급할 선수가 사실 김재현 선수인데요. 네. 오랜만에 또 이 톱10에 네. 이름을 올렸죠. 근데 사실은 김재현 선수가 이 대회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상금 순위가 83위였어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컷 탈락도 너무 많았고 그 컷을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위권 순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고 사실 근데 우리 기억을 돌이켜 보면 지난 4월에 네. 메리일 한국일보 챔피언십 때 홀인원을 해서 네. 1억 2천만 원짜리 마세라티 승용차를 받았던 선수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름을 오랜만에 들어본다 제가 아까 전에. 네. 그래서 김재희 선수가 마세라티 승용차를 받은 소식을 전한 이후에 사실 뜸했고 근데 이 대회 때 무려 공동 3위를 차지하면서 그것도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공동 3위가 되면서 이제 83위였던 상금 순위를 40위권까지 끌어올려서 단숨에 시드전에 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까지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김재현 선수 잠깐 만났어요. 네. 근데 정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안도감이 얼마나 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내년 시드에 대한 맞아요. 걱정들을 우리 선수들은 다 하고 계시는 걸 네.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마음 졸일까요? 네, 그래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김재희 선수 옆에는 항상 또 아시겠지만 그림자처럼 우리 김재희 선수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네. 동행을 하시는데 어머니께서 그동안에 계속 너무 잘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예선을 통과하는 것도 힘들어요. 뭐 성적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일거에 엄마의 걱정을 날려버렸습니다. 김재희 선수. 그래서 김재희 선수 어머님도 잠깐 그 옆에서 만났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딸이 이제 남은 시즌 즐겁게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머니께서 너무 이제 마음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던 그런 모습을 기억이 나는데 사실 김재현 선수가 작년에 정규 투어 데뷔하기 전에 드림 투어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둬서 3승을 거두고 아마 상금왕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왔던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또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거기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었는데. 아이고 벌써 10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이제 그 주변의 걱정을 알려버리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냈기 때문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볼 선수 역시 네. 직접 말씀하시죠. 박성영 선수의 또 소식입니다. 사실 정말 지난 한 40개월 정도 동안에 슬럼프 맞죠? 슬럼프죠.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소식을 안겨드리지 못했던 거에 대한 또 이제 중압감, 네. 팬들에 대한 죄송함을 굉장히 많이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마 처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편집장님 만났을 때 어떤 선수가 제일 좋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제가 저 박성현 선수 좋아해요. 제가 수줍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우리 박성현 선수를 응원하는 팬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에는 박성현 선수가 조금 해프닝이 있었어요. 박성현 선수가 이 대회 흥행을 책임진 하나의 그 주인공이나 다름이 없었던 선수였는데 2라운드 때가 실격을 당할 뻔했던 거예요. 네. 가수로 이제 실격을 좀 피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해프닝의 주인공이었을 뿐이지 사실 뭐 우승 경쟁을 펼친다 이런 거는 크게 기대를 못했었는데 올해는 정말 기자들이 박성현 선수가 치는 걸 보고 이번 대회 때 정말 박성현이 우승하면 대박이겠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었는데 3위가 어딥니까? 정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국내 무대에서 대회를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고국의 품에서 좋은 전기를 받고 치다 보니까 좀 그 슬럼프를 조금은 씻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박성현 선수가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팬분들의 어떤 그런 그 응원을 받으면 자기가 좀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만한 순간에서 정신이 번쩍 난다. 뭐 우리 잠깐 뭐 인터뷰 찍어온 게 있으니까 좀 보고 갈까요?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제보다 훨씬 안정적이었고 특히 어제 경기 끝나고 방에서 퍼팅에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오늘 잘 통했던 것 같고 퍼팅감이 굉장히 좋아서 남은 라운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전반에 그 보기를 하나 하고 이제 후반으로 넘어왔는데 쉬는 시간에 어떤 생각을 좀 정리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솔직히 생각을 정리한다기보다는 전반에도 오버파를 쳤지만 계속 플레이가 제 뜻대로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코스는 계속 기다리면 언젠가는 버디 하나쯤은 꼭 온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인내심이 중요한 코스라서 별로 조급한 마음은 없었고
그냥 전반과 똑같이 후반을 계속 이어가자라는 생각으로 후반을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어려운 코스고 또 3, 4라운드 때는 피니시도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날씨도 조금 더 추워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는 한 2, 30위권도 충분히 우승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남은 라운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버디가 안 나오더라도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한 홀 한 홀 이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어려워요. 네, 페어웨이도 러프가 많이 들어와서 페어웨이도 굉장히 좁아졌고 그래서 솔직히 티샷 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또 러프에 가게 되면 그린도 좀 잘 튀고 그래서 그린 핀 공략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저희 선수들이 기량이 계속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네, 응원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오늘 좀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후반에 갈수록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진다 싶을 때 팬분들이 힘차게 화이팅 해주시는 목소리에 제 정신이 좀 깨지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는 덕분에 제 경기력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서 기분 좋게 플레이했습니다. 너무 멋있지 예, 않아요? 옷도 핏이 정말 살아있죠. 그리고요 또 이게 딱 쳤을 때 나오는 그 시원시원한 장타가 있어요. 네,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그런 장타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보이시한 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매력들이 좀 그 모여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사실 실력도 뛰어나지만 실력 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팬들을 몰고 다니는 선수였기 때문에 박성현 선수가 이 대회에서 3위를 했다는 거는 뭐겠어요? 결국에 대회 흥행에 상당히 도움을 줬다. 뭐 시청률이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박성현 선수가 이번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의 흥행에 어떤 1등 공신 역할을 또 하지 않았나 네. 이 3위 입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슬기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네, 그 롯데 렌터카 오픈 때 네, 톱10을 하고 올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처음으로 톱10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간만에 굉장히 톱10을 한 오래간만이네. 네. 거의 그러면 한 1년 6개월 네. 정도 만에. 근데 이제 정슬기 선수는 저는 알고 있어요. 실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다. 왜냐하면 KLPGA 투어를 마지막 라운드만 보시지 않고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매대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정슬기 선수가 중간중간에 뭐 리더보드 상단에 상당히 자주 이름을 올렸던 선수라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정슬기 선수가 좀 잘 치는 실력이 있는 선수고 인간성도 상당히 좋아요. 사람이 결이 좋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게 항상 말할 때 좀 이렇게 명랑하고 쾌활하고 네. 같이 얘기하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항상 그 대회 다닐 때마다 정슬기 선수가 좀 이번엔 좀 톱10에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이제 이 메이저 대회에서 톱10을 네. 기록을 했죠. 공동 5위입니다. 톱10을 넘어서 톱5죠. 네. 그래서 시즌 23번째 출전 대회에서 톱5로 기록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대회 끝나고 나서 정승희 선수랑 한참 통화를 했어요. 네. 기분이 어떠냐. 내가 따져보니까 왜 근데 1년 6개월만 너무 오래간만 아니냐. 실력에 비해서. 근데 본인도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뭐 운도 좀 없었지만 어쨌든 자기가 부족한 게 뭐였던지 좀 알았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많이 기쁘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 어떤 한계라고 생각했던 거를 한 단계 넘어선 것 같기도 하고 네. 정승기 선수가 톱5에 오르면서 또 어떤 신선한 또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성적을 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정슬기 선수랑 또 동갑내기 최은우 그렇죠. 네, 최은우 선수 선수.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죠. 공동 5위. 맞습니다. 네. 최은우 선수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최은우 선수도 그 은둔의 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어디선가 사부작사부작해서 톱10, 톱5 네. 이렇게 잘 올라가는 선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폰서도 되게 좋잖아요. 한국 네. 신탁.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KLPGA 투어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네. 항상 주시하시고 최은우 선수나 뭐 정슬기 선수나 그 은둔의 고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리더보드를 보실 때 최은우와 정슬기의 이름이 보인다면 이 친구들이 이 대회 때 어떠한 또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보셔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언급할 선수가 오지현 선수예요. 네. 김시우의 피앙세 오지현 선수인데요. 에이, 참. 참 아이,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김시우 선수랑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겨울 되니까 더 그렇단 말이에요. 하세요, 빨리.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지현 선수가 12월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 전에 정말 스퍼트를 제대로 내고 있어요. 네. 이 대회 때도 공동 5위를 했는데요. 네. 그 오지현 선수가 그 대방건설이라는 메인 스폰서랑 올해 새로 계약을 했는데 2년 계약을 했고요. 네. 첫 해에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가 8번 톱10이에요. 이게 이번에 5위 한 게. 네. 그래서 2018년 이후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네. 네, 오지현 선수를 보면 보통 우리 골프계나 뭐 다른 스포츠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여자 선수들이 결혼을 발표하거나 결혼을 했거나 장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거나 하면 이제 성적이 떨어질 것이다. 또 그 선수의 전성기는 지날 것이다라고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와. 오지현 선수가 그게 다 씨알데기 없는 소리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현 선수의 활약은 투어에서 오래 뛰기를 원하는 선수들이 꽤 많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한테 귀감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오지현 선수의 또 피앙세가 김시우 선수인데 오지현 선수한테 물어보면 이 김시우 선수가 벙커샷을 참 잘한대요. 네. 네, 그래서 오지현 선수한테 이 벙커샷 하는 것도 많이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오지현 선수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오히려 작년보다도 훨씬 더 안정감 있다, 꾸준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네. 골프 선수가 탑 플레이어와 또 결혼을 하는 것도 오지현 선수와 김시우 선수 사이에서 또 어떤 자녀분이 나올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남자 선수가 나오면 PGA에서 뛸 것이고 네. 여자 선수가 나오면 KLPGA나 LPGA에서 뛸 것 같은데 또 모르겠어요. 오지현 선수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골프를 시킬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선수한테는 물어보면 골프 안 시키겠다고 얘기하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기대는 됐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게 뭔가 엄마와 아빠의 좋은 유전자만 그러니까요. 쏙쏙 네. 받아서 얼마나 멋진 아이가 태어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 준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오지현 선수가 네. 앞으로 남은 시즌에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5위에서 네. 마지막 5위를 장식한 게 바로 김수지 선수. 도대체 이 선수의 끝은 어디인가요? 시즌 막판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김수지 선수가 대단합니다. 네, 저는 김수지 선수 활약하는 걸 보고 있으면 참 뿌듯해요. 왜냐하면 김수지 선수가 우승하지 못할 때도 여러 차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어머니도 너무 선하세요. 김수지 선수 어머니도 사실 자기 자식이 투어에서 톱 플레이어 정도 수준 되면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가고 또 목에 또 깁스한 것처럼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맞아요, 있죠. 예, 김수지 선수 어머니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팬들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좀 불편한 거 있으면 그러니까 엄마라는 거 티도 잘 안 내시고 이렇게 그러시는데, 현장에서 저도 사실 어머니라는 거 알고 있지만 정식으로 인사드려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다니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모녀가 이렇게 코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보기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수진 네. 선수가 이 대회에서 공동 5위를 또 했죠. 네.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시즌 막판까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좀 기대가 되고요. 네, 또 계속해서 이미정 선수. 이미정 선수가 이 빼놓을 수가 대회에서 없어요. 9위, 단독 9위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시즌 7번째 톱10. 네, 사실 뭐 이미정 선수는 말이 필요 없는 선수예요. 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10월 되면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아직 10월이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번 이미정 선수의 우승을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선수가 배소연 선수. 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고요. 베테랑인데요. 모범적이에요. 작년에 사실 후반기에 페이스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후반기에 오히려 페이스가 좋으면서 상금 순위를 지금 30위권까지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후배 선수들한테 상당히 귀감이 될 수 있는 선수고, 또 실력을 나날이 이제 늘려가기 위해서 본인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선수고,
또 이 어머니께서 상당히 약간 여장부적인 기질을 또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또 딸하고 이렇게 같이 뭐 여행 겸 또 투어 겸 이렇게 대회도 같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두 모녀를 보고 있으면 참 보기 좋다 이런 느낌을 또 갖는데 어쨌든 배소연 선수가 최근에 참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배소연 선수를 정규 투어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즐겁고 기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적을 좀 거둬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선수가 고지우 선수예요. 자칭 네. 버디 폭격기.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뭐 이혜원 선수에게 약간은 밀리고 있지만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뭐 폭발력, 그러니까 몰아치는 능력으로만 놓고 따지면 김수지 선수 못지않아요. 네. 김수지 선수도 하루에 뭐 9개, 10개 이렇게 치긴 하지만 고지우 선수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고지우 선수도 아직 우승이 없지만 우승의 문턱까지 갔던 적도 있어요, 사실. 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때 네. 홍정민 선수가 3일 내내 그걸 했지만 김수지 선수가 우승을 그러니까 선두로 나서기 전에 고지우 선수가 잠깐 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지우가 우승을 하나 난 속으로 중간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좀 불운이 좀 겹치면서 우승을 좀 차지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고지우 선수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선수입니다. 화이트제로 챔피언십 때 고지우 선수가 공동 10위를 했는데 톱5를 벌써 3번을 했고요. 시즌 6번째 톱10입니다. 그래서 이혜원 선수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네. 사실 고지우 선수의 활약이 좀 가려져 있었지 네. 고지우 선수가 5월까지만 해도 페이스가 좋지 않았지만 6월에 롯데 오픈에서 톱10을 처음 하면서 이제 뭔가 본인의 길을 좀 찾았고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는 정말 매 대회에 다크호스라고 그러죠 보통 네. 다크호스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고지우 선수를 보시는 또 여러 팬들이 즐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지우 선수 동생도 프로골퍼예요. 고지원 그래요? 선수라고요. 지금 드림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네. 두 선수가 또 한번 정규 투어에서 같이 뛰어보는 것도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지우 선수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 어떻게 보면은 초청 선수, 그러니까 박성현 선수가 어떤 흥행에 좀 불을 지폈고 그리고 또 박민진 선수란 또 톱스타가 우승을 차지했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모양새상으로만 보면 한 100점짜리 대회가 아니었나. 네,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가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내년에 메이저 대회는 또 어떤 모습으로 꾸며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네. 멋진 선수들이 네. 좀 발굴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